네, 김영입니다. 우만동 연구소에서 송죽동 연구소 이전을 해서 이제 새로운 장소에서 이제 찍게 됐습니다. 조금 넓어 보이죠? 우만동보단 폭이 한 1m 정도 넓다 보니까 마음도 좀 이렇게 넓어지는 것 같은. 앞으로 뭐 여기서 주로 이제 찍게 될 예정으로 있고요. 오늘은 그 지지자들에 따라서는 좀 섭섭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비판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게 뭐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이재명의 사과는 가짜입니다, 이런 이제 주제로 페이스북에 하나 올린 적이 있는데, 그 무신분립이라는 얘기 있죠. 무신분립. 신뢰 없이는 설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을 바꾸거나 지도자가 말을 바꾸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말을 바꿀 수도 있죠, 살다 보면. 그러나 그런 말이 무겁게 진행이 돼야 되고, 지도자는. 그래서 한번 이게 약속을 하면 그걸 이제 구현하는, 또 관철하는 이런 지도자가 돼야 믿고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너무너무 말을 잘 바꾸는, 조변 석계라는 말이 있죠. 아침에 얘기하고 저녁에 바꿔버리는 이런 것들이 너무 다반사다 보니까 지도자로서 믿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제가 평생을 민주당 지지자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좌파를 평생 지지를 했었던 사람인데, 조국 사태 이후로 제가 이제 도저히 이제 지지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재명 시장 또 도지사를 거쳐서 지금 대통령 후보까지 됐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뭐 여러 정도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문제점들을 보고 나서 완전히 제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파로 전향을 했습니다. 우파로 전향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이 좌파들의 행태를 그냥 지지하고 묵인했다가는 정말 나라가 절단이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파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일단 말씀 좀 드리고요. 이재명 후보를 제가 왜 비판할 수밖에 없냐. 적어도 우리 수원 시민이라면 지지할 수도 없고 지지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도지사 전에 무엇을 했죠? 성남시장을 했죠. 성남시장 때 다들 아시다시피 그 3대 무상복지를 막 주장하고 실제로 구현했죠. 3대 무상복지를 구현할 수 있었던 거는 타 자치단체는 뭐 꿈도 꿀 수 없죠. 왜? 돈이 없으니까. 성남시가 우리 수원시보다 한 1조 원이 더 많아요, 이 재정이. 인구는 25만 명이나 차이 났지만 재정은 우리보다 한 1조가 더 많은, 보통 뭐 1년에 한 3조 5천억 정도가 된단 말이지, 예산이. 그러니까 풍부한 예산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재정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3대 무상복지를 막 구현하고 할 때는 박근혜 정부였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하고 계속 그 충돌을 하고 갈등을 했죠. 왜냐하면 타 자치단체와 그 뭡니까, 그 괴리, 타 자치단체 시민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거기만 특별하게 많이 이렇게 주게 되면, 아니 그게 많으면 세금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잘게 뿌려주면 이게 낙수 효과라고 하죠. 전체적으로 뿌려주면 좋은데 이게 이제 안 되고 어떤 부분, 국부적으로만 이렇게 혜택이 가는 거는 이게 올바른 게 아니죠. 정치 지도자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자기 시민들한테 받은 돈이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구 뿌려대다 보니까 정부하고 갈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카드를 찾은 거예요. 어떤 카드를 찾아가지고
제안을 할 수 있을까? 성남을 비롯해서 우리 수원, 성남, 용인, 과천, 화성 뭐 이런 데는요 불교부 단체라고 그래서 정부로부터 재원을 별도로 이렇게 받질 않았어요. 안 와도 되는 자생력이 있고 자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생할 수 있는 도시가 어느 정도 된다 재정적으로. 그래서 정부에서 별도의 예산을 안 줘도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불교부 단체라고 하는데, 불교부 단체가 우리 가령 이제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민들이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많은데 그 부가가치를 이제 거기서 일정 부분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럼 세금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수원 시민이 그걸로만 다 쓰면 우리 수원 시민 무지무지 부자죠. 성남시보다 더 부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세금을 국세는 국세로 가고 지방세는 지방세로 우리가 무조건 다 쓰는 게 아니라 경기도로 올리는 거예요. 경기도로 일단 올라갔다가 이제 일부 받는 거죠. 근데 그 받는 비율이 다 있어요. 근데 비율이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많이 올라가고 적게 받으니까 그 전임 지사 김문수 지사 때 그런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불교부 단체들은 세금을 많이 내니 많이 올라오니 그런 단체는 조금 더 일부 좀 다시 내려보내는 걸로 하자. 그래서 이제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서 별도로 이제 좀 특별 교부금 형태로 이제 우리가 받은 거죠.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 한 1,000억씩 되는데 1년에. 근데 그런 것들이 성남시도 적용이 되고 용인시도 적용, 뭐 화성시도, 과천시도 이렇게 적용이 된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정부에서 알아내서 그거를 이제 없애라. 그런 특별 교부를 할 수 있는 걸 없애라. 그 조례를 없애라. 그게 이른바 지방재정 개혁이었어요. 지방재정 개혁한다고 해서 그걸 조례를 없애라고 딱 발표를 해버리니까 뭐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우리 수원시 시민들도 뭐 엄청나게 그 광화문 앞에 가가지고 비 맞아가면서 집회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행안부 지방재정실장이 정정순 국회의원 하다가 이제 어쨌든 선거법 위반을 해가지고 지금 낙마가 됐는데 그분이 지방재정실장이었어요. 그 우리 염태영 시장하고 같이 뭐 토론도 한 두세 번 하고 텔레비전 나와서 정부는 정부대로 당이 단체장들은 단체장들의 당위성을 계속 우리 염태영 시장 입을 통해서 다 알려냈죠. 그러나 대립의 끝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뭐 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행안부의 그 김성열 차관하고 물밑 교섭을 했죠. 물밑 교섭 결과가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명분이 뭐였냐? 특례시였어, 특례시. 그러니까 특례시를 이제 특례시의 핵심이 조직과 재정인데 조직은 계속 지금 우리 확충되는 추세에 있었고 재정을 확충해야 되는데 재정을 경기도에서 또 중앙정부에서 아직 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지방재정 개혁을 하게 되면 받아들이면 결국 특례시가 될 거다. 특례시가 되면 거기에 재정 부분이 확충이 되니 재정 부분 지방재정 개혁을 받아들이는 정도의 그런 액수, 그런 한 1,000억 정도가 특례시가 되면 확충이 되니까 큰 문제가 없다. 그러니 받아들여라. 그래서 결국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지방재정 개혁이 한다고 그러면서 결국 그런 우리가 불교부 단체의 특별 교부금 형태로 받았던 게 없어진 거예요. 그 누구 때문에 그랬냐? 이재명 후보 때문에 그랬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때 그렇게 정부와 대립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피해를 보게 된 거죠.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가. 수원시에서 1년에 가용 예산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1년에 1,000억씩 지금 크게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말하자면 아니 받던 걸 못 받으니까 얼마나 큰 타격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시 교부단체로 바꿔지긴 했지만 그래도 엄청난 타격이 와서 그걸 이제 소프트 랜딩 하자, 연착륙 하자 그래서 이제 1년에 300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3년이 지나서 이제 1,000억씩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그런 갈등 요소를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리 수원시는 재정적으로 아무런 큰 문제 없이 지금도 순항할 수 있어요. 그 1,000억씩 지금 덜 받는 바람에 엄청난 지금 충격이 왔고 또 시정을 펴는데 상당히 지금 애로가 있는 거죠. 아니 그렇더라도 어쨌든 이 특례시가 내년 1월 13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특례시가 딱 되면 그 위상에 걸맞은
그런 시정을 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남시장 하다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도지사가 된 거예요. 도지사가 딱 되고 나니까 그럼 도에서 양보를 해서 우리같이 특례시를 적용되는 데는 1년에 한 1,000억씩 이렇게 더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1,000억이나 2,000억 뭐 거기 이제 그 재정 여력을 봐서 거기 맞춰서 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수원 시민이 지금 123만 명이 사는데 이런 사람들이 왜 혜택을 제대로 못 받냐? 다른 시군보다 왜 우리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야 되냐? 경기도지사가 딱 되고 나니까 완전히 입장을 바꿔가지고 특례시 못한다. 아니 자기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는 국회든 어디든 막 토론회도 자주 와가지고 막 같이 결의도 하고 서명도 하고 막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도지사가 되고 나니까 돈 못 준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냐?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결국 1,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돈을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 그리고 도지사가 됐으면 거꾸로가 아니죠. 아주 온전히 자기가 시장 때 자기도 주장했고 그게 맞다. 그 시민이 100만이 넘는 큰 도시에는 그 시민들한테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구현이 되려면 결국 돈이다. 내가 이제 도지사가 됐으니 여러분들 내가 챙겨주겠다.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배분하면 되는 거예요. 재정을 그냥 다 틀어주고 자기가 모든 걸 다 장악하고 많이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정부에서 88% 재난지원금 준다는데 굳이 12%를 더 얹어가지고 100% 다 주겠다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저는 1원도 안 받았어요. 재난지원금 한 푼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비판할 수 있는 자격도 있지만 그 돈도 누구 돈입니까? 결국 우리 같이 이게 우리 100만 되는 도시에서 받아야 될 돈을 안 주고 그런 데서 자기 상생낸 거 아닙니까? 자기 인지도 높이고 그거로서 문재인 정부하고 또 얼마나 또 대립을 했습니까? 지금도 그 속에는 대립하고 있죠. 아니 자기가 돈이 이제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남는 돈이 있다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겠지만 그런 걸 제대로 줘야 되는 돈을 안 주고 말을 확 바꿔버리고 그리고 끊어버리고 그다음 우리 수원시장도 가서 항변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이거는 큰 문제죠. 이런 지도자를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우리 수원 시민들은 이런 이재명 후보 같은 이렇게 말 바꾸기를 쉽게 하는 지도자는 인정해서도 안 되고 존중해서도 안 된다. 지지해서도 안 된다. 근데 지금 시민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그냥 지지를 막 하고 그러는데 적어도 수원 시민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1년에 우리 1,000억씩요? 지금 1,000억씩만 확충이 되면요. 시민들한테 정말 그 특례시라는 그 이름에 걸맞은 행정 서비스를 굉장히 고품질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훨씬 더. 우리 수원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생산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이미 탄탄하게 돼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화성이라든가 용인 같은 데는 땅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용인은 서울시하고 맞먹습니다. 인구는 10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화성시 어떻습니까? 서울시 1.4배나 돼요, 인구가. 면적이. 인구는 이제 90만 되고.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세수 별 걱정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같이 이렇게 딱 완전히 완전 도시화 된, 완성된 도시라고 할까요? 이렇게 구축이 확실히 돼 있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1,000억이다. 이건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런 의미에서도 우리 수원 시민들은 분노를 해야 되고 지지가 아니라 오히려 분노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게 짧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틈틈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도 없고 존중할 수도 없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